바나나는 당 조절 중인 분들께 최악의 과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만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 패턴을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전국을 돌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과일을 단맛 하나로만 판단하신다는 점이에요. 달면 무조건 혈당이 치솟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핵심은 단맛의 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종류의 당이 들어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단맛이라도 포도당이 많으면 빠르게 오르고 과당이 많으면 천천히 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괜찮은 과일까지 다 피하게 되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과일들은 괜찮은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과일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영호님은 당 조절을 시작한 뒤로 과일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과일은 다 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 댁에서 권유를 받아 식후에 바나나를 드셨는데 집에 돌아와서 측정한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대요. 역시 과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더 확신을 갖게 되셨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한 번에 바나나를 2개나 연달아 드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식사 직후였어요. 이건 양도 문제고 타이밍도 문제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나는 달긴 하지만 속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전분은 소장에서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아서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서서히 분해되죠. 72세 김영호님은 제 조언을 듣고 식후가 아닌 식사와 식사 사이 오후 시간에 노란색에 약간 초록빛이 남은 바나나를 하루 1개만 드시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물 1컵과 함께 천천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오랫동안 오르락내리락 출렁이던 혈당 수치가 한결 안정된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우측 하단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과 생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과일을 무조건 피하면 안 되는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과일별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름철 시원하게 한 조각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죠. 하지만 수박은 당화지수가 70에서 80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화지수라는 건 그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수박은 포도당 비율이 높고 수분이 워낙 많아서 흡수가 아주 신속하게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68세 박정자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한 조각 이상 드셨는데 그때마다 수치가 급상승하는 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박이 원인이었던 거죠. 만약 정말 수박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 주스로 갈아서 마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이 더 빠르게 흡수돼요. 여러분은 여름철 간식으로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도 엄청 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도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포도는 괜찮은 과일이에요. 포도의 당화지수는 43에서 53 정도로 중간 이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는 과당 비율이 높거든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대한당 대사학회 보고를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70세 이은자님은 포도가 너무 달아서 수년간 입에 대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린 후에
조심스럽게 식사와 식사 사이 시간에 열알 정도만 드시기 시작했죠. 껍질째 천천히 씹으면서요.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더래요. 오히려 달콤한 맛에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었대요. 포도 드실 때는 한 번에 열알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껍질째 씹어 드세요. 껍질에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상승을 더 완화해 줍니다. 다만 건포도는 조심하셔야 해요. 건조 과정에서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양을 더 줄여야 합니다. 포도가 너무 달아서 피하셨던 분 계신가요? 가을이 되면 단감이 나오죠. 단감도 이름부터 달다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감의 당화지수는 5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감의 주요 당 성분도 과당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74세 최상우님은 아침 간식으로 단감 반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껍질을 벗기고 천천히 씹으면서요. 그랬더니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군것질이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단감 드실 때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꼭 식후 2시간 이상 지난 뒤에 드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잘 익어서 물렁물렁한 단감은 당도가 급격히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단단하고 적당히 익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단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의 당화지수는 4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펙틴 성분이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68세 정미숙님은 아침마다 작은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천천히 10분 이상 씹으면서요. 그랬더니 오래 고민하셨던 변비도 좋아지고 혈당 변동 폭도 함께 개선됐대요. 사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겁니다.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집중돼 있거든요. 식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절대 사과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다 사라지고 당만 남아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아침 과일로 사과 드시는 분들 혈당 변화 느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나는 정말 오해를 많이 받는 과일이에요. 바나나의 당화지수는 51에서 60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바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미국 당 대사연구소 보고를 보면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73세 이영호님은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덜 익은 바나나를 하루 한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노란색인데 약간 초록빛이 도는 걸로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저녁까지 출출함 없이 잘 버틸 수 있었대요. 바나나 드실 때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걸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줄고 당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식사 사이, 특히 오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다시 드셔볼 용기 생기셨나요? 이렇게 과일별 특징만 정확히 알아도 식단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이제는 이 과일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을 조절하면서도 과일을 즐기는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면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더 높이 치솟게 되죠. 변동폭이 커지는 겁니다. 반면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니까 이때 과일을 드시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인 오전 10시쯤, 점심 후 2시간 뒤인 오후 3시쯤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루 총 과일 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주먹 크기로 한 개 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 정도, 바나나 하나 정도, 귤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 종류를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출출하신지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과일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식후인가요? 아니면 식간인가요? 두 번째는 형태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통과일로 드셔야 해요. 주스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주스로 갈면 섬유질이 거의 다 파괴되거든요.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만 빠르게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상승하게 돼요. 통과일을 천천히 씹으면 섬유질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당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은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사과, 배, 포도 같은 경우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크게 썰어 오래 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포만감도 커지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천천히 씹는 것 자체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주스로 자주 드시던 분들, 오늘부터 바꿔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조금 곁들이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사과 반쪽에 아몬드 몇 알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당 흡수를 더욱 지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바나나 먹을 때도 땅콩 버터를 아주 얇게 발라 먹으면 좋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을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은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키위나 딸기, 귤 같은 과일이 여기 해당하죠. 다만 비타민C 보충제를 따로 드신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소량씩 드세요. 개인차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키위나 귤처럼 새콤달콤한 과일로 선택폭을 넓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어떤 방식으로 챙겨 드시나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30분간 걷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식사로 올라간 혈당을 근육이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낮춰주거든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편안한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계시는 대신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좋아요. 비가 오는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걸어보실래요?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과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같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죠. 하루 7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늦은 밤 야식은 최대한 줄이시고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깊게 호흡하는 연습이나 간단한 명상,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다음날 식욕 조절도 훨씬 수월해지고 과일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도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어젯밤 수면 점수를 스스로 매겨본다면 몇 점이신가요? 여섯 번째는 기록입니다. 과일을 드신 후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2주 정도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사과를 먹었을 때, 오후에 바나나를 먹었을 때 각각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과일과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수첩에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과일 종류, 먹은 시간, 먹은 양, 그리고 이 시간 후 혈당 수치를 적어두세요. 2주만 꾸준히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어요. 작은 기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달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싱겁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과일의 단맛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당이 들어있느냐가 결정적이죠. 과당이 많은 과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도당이 많은 과일은 빠르게 올립니다. 오늘 전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단맛이 곧 혈당 급등이라는 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당의 종류와 섭취 타이밍, 그리고 먹는 양을 함께 보는 거예요. 수박처럼 포도당 비율이 높고 당화지수가 높은 과일은 조심해야 하지만 포도나 사과나 바나나처럼 과당 비율이 높거나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적절히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끊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양으로 즐기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주먹 크기 1개 반 정도 통과일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많이 먹거나 주스로 마시는 습관이 계속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립니다.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면 몸은 지치고 관리는 점점 어려워져요. 피로감도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간에 적절한 과일을 소량씩 드시고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변동폭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과일을 먹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죠. 72세 김영호님처럼 73세 이영호님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30분 후에 30분 걷기입니다. 이것만 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쯤 노란색에 약간 초록빛이 남은 바나나 하나를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셔보세요. 단 이틀만 해보시면 몸이 답을 줄 겁니다. 혈당 수치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과일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과학적인 원칙을 따라가 보세요.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